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그 한 잔, 사실은 당뇨약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은빈님들, 안녕하세요. 은빈몸연구소 연구원 은희입니다. 혈당이 아무리 관리해도 안 잡힌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침에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고구마 하나로 출출함을 달래고, 저녁엔 달달한 과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요. 전부 건강식이라고 믿으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루틴이 혈당을 400까지 끌어올린 진짜 이유였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혈당 수치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혈당을 오히려 올리는 음식들을 매일 챙겨 드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당뇨 유병률이 30%를 훌쩍 넘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리 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합병증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를 더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식습관 자체가 잘못됐을 때 생깁니다. 은빈님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배워온 것들이 혈당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꿀, 고구마, 잘 익은 과일, 이런 것들 드시면서 나는 건강한 걸 먹고 있다고 안심하셨던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혈당은 계속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혈당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 3가지 오해부터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천연식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혈당에 영향을 주는 건 당이 얼마나 들었느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조금씩 올리고 어떤 건 소화 과정도 없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꿀은 이미 분해된 형태의 당이라서 먹는 순간 위장에서 소화될 시간도 없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매일 아침 꿀물 한 잔을 드신다면 안타깝게도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꿀 자체가 나쁜 식품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혈당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께는 지금 당장은 잠시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채소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3가지는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 식품, 즉 밥이나 빵과 같은 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수치로 비교해 드릴게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군고구마는 80 이상, 삶은 감자는 80에서 90, 찐 옥수수도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고구마 한 개를 드시는 건 밥 한 공기를 추가로 드시는 것과 혈당에 주는 영향이 거의 같다는 뜻이에요. 채소 간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밥을 2공기 드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빈속에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반대로 순서와 조합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 3가지입니다. 원칙 첫 번째, 혈당을 낮추는 건 식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밥상 앞에 앉으시면 대부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드시잖아요. 국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이렇게요. 그런데 이 순서가 혈당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소화를 준비합니다. 채소가 먼저 들어오면 위장 안에 식이섬유가 깔리면서 완충지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소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는 이미 앞서 들어온 것들이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이 빈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원칙 두 번째, 근육이 살아있어야 혈당이 잡힙니다. 혈당이랑 근육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의 약 70%가 근육에서 소비됩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벅지를 몸속 천연 혈당 저장고라고 부릅니다. 식사 후에 걷기만 해도 됩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혈당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그 피크가 오기 전인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걷기 시작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 당을 빠르게 흡수해 갑니다. 집 앞을 한 바퀴 10분에서 15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칙 세 번째, 췌장은 관리하면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문제를 평생 짊어가야 할 숙제처럼 느끼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췌장에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오랫동안 과부하를 받으면 기능이 떨어지지만 올바른 식사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넘쳐 흘러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떠돌아다니는 상황. 이게 혈당이 높은 상태입니다. 알파리포산이 그 문을 열어줍니다.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 위험이 14%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노란 색소 성분인데요. 몸속 만성 염증을 낮춰줍니다. 혈당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오래 지속되는 몸속 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계속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강황이 그 염증을 뿌리부터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올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란 올리브를 한 번만 압착해서 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이 올레산이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천연 호르몬을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요리할 때 한 스푼 활용해 보세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당 함량이 낮으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와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루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토마토 반 개에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뿌려서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서 드세요. 단, 꿀이나 설탕은 넣지 마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면 요리를 하실 때는 면을 익힌 후 찬물에 한번 헹궈 보세요. 뜨거운 상태의 전분을 차갑게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이건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하지 못하는 전분이에요.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면이 더 쫄깃해지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시금치, 청경채, 숙주나물을 넣고 채소 먼저, 계란 같은 단백질 그 다음, 면은 마지막에 드세요. 식사가 끝나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가볍게 걸으세요. 집 주변 한 바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대신 토마토나 블루베리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잘 익은 열대과일, 말린 과일은 혈당이 안정되기 전까지 줄이거나 피해주세요. 천연식품이어도 흡수 속도가 빠르면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둘,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 급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걷기를 시작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당을 흡수하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10분에서 15분으로 충분합니다. 넷. 시금치, 강황, 올리브유, 블루베리, 토마토를 식사에 조금씩 포함시키세요. 세포 문을 열어주고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것들의 순서와 조합을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은비님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이미 잘 실천하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비님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연구원 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